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사랑의 민낯입니다. 오전에 젖은 바람이 불더니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날씨엔 시립미술관에서 그림을 본 후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져 웃음이 비죽비죽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새로 만난다는 남자와 함께 밥을 먹자고 연락이 온 것이죠. 그녀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니 말하자면 불륜입니다. 하지만 제 도덕적인 가치관과 상관없이 제가 그녀의 호출을 받고 기분이 좋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산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얇은 여름 원피스와 머리칼이 다 젖었습니다. 게다가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차례 물벼락을 맞아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그에 따른 갈망과 모욕감으로 20여 년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여자를 보는 듯한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매력적인 시기부터 오랜 세월을 남편에게 외면받고 살아온 것은 단지 섹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문직의 상근 근무였고 주말에는 경산과 악산을 등반, 낚시 등 취미 활동까지 부지런히 해왔기에 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면하는 것은 핑계였죠. 부부 사이의 내밀한 문제야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친구이니 그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해방론자인 콜론타인은 섹스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섹스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더라도 아내의 동의와 선택에 따라 중단해야지 일방적인 통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고하게 무기징역형을 받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 생각납니다. 폭력 전과자가 은행가의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녀의 남편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청춘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그의 인생처럼 제 친구 역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남편에게 강간당하는 아내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분노가 치밀었죠. 그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함께 만나자고 했으니 뒷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내심 통쾌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와 친구가 서로 사랑한다던 말은 참으로 쓸쓸하고도 외로운 말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를 이상화하면서 그를 통해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주름지는 그녀의 얼굴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고 행복한 모습에 저는 그녀를 무조건 지지했지만 제 의식 속에서 불륜에 대한 거부감이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욕정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당치 않게도 조금 전까지 남자에게 고마워했던 제가 그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에는 정말이지 실소를 머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의 감정 홀릭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거니와 빠르게 사라지는 청춘처럼 상대의 감정을 소유한다는 게 헛된 바람을 움키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적인 압력과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죄의식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경에서 일종의 반란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의 발목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자의 실체와 마주 앉으니 만나러 갈 때와는 달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 되었고 이 사회의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법률은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보호 기능이 더 커서 냉혹하고도 불합리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 그리고 범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멈칫거리게 하는 지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선택으로 이어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저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 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한때 불타던 사랑은 익숙해지면 너무나 빨리 민낯을 들이대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혼을 대가로 치르게 될 이후의 삶에도 희망을 두지 않기에 씁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그녀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성이 부족했고 남편처럼 그를 존경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온 가족에게 굴욕과 고통을 주었고 다시 남편의 옆자리에 안착하는 조건으로 아내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많은 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한 뒤에 자신이 누리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죠. 다행이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단 잘못했을 때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지겠죠. 그녀는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제게는 여전히 그녀가 예쁩니다. 오래전 데모가 한창일 때 신문에 난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국이 뜨거울 때는 맛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데모할 상황은 지금의 역사가 그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어 그 말과 상황의 연결성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 광고 문구는 열정이 앞설 때마다 브레이크처럼 제게 제동을 겁니다. 결핍과 갈망이 만남의 이유일 때 그 만남은 위험합니다. 국이 뜨거울 때이기 때문이죠. 결핍과 갈망이 채워진 후에는 그 외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필요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할 때는 결핍을 대체 혹은 보충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결핍과 충족이라는 그 가벼움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며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지하고 만회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녀가 아니라 가정이 있음에도 아직도 또 다른 로맨스를 꿈꾸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노년일 겁니다. 발자크는 나귀 가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막판의 노망으로 생을 마감하던가. 두 발은 차디찬 무덤을 딛고 있으면서 사랑은 하고 싶은가 보구나. 니체는 말하기를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순과 이기심을 알면서 사랑할 수가 없겠죠. 무엇을 하든 오늘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